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만 피하면 하루아침에 10년은 젊어 보이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침에 메이크업 했을 뿐인데 마치 성형한 것처럼 비법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이건 제가 VIP 고객님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리던 방법입니다. 곧 자세히 공개할 테니 끝까지 지켜보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텔라정입니다. 강남에서 20년 넘게 시니어 뷰티 전문으로 수천 명의 얼굴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 제 고객님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으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고객님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더니 어머야, 혹시 보톡스 맞았니? 얼굴이 너무 매끈한데? 그래서 고객님께서 아니, 보톡스 대신 메이크업법만 바꿨어 했더니 다들 깔깔 웃더래요. 하지만 그날 옆에 있던 친구분께서 요즘 거울만 봐도 속상하고 얼마 전 손주 돌잔치 가족 사진을 찍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뒤로 숨게 되고 예쁜 손주 옆에 늙고 초라한 자신이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 고객님께서 그 친구분의 손을 잡고서 아무것도 안 했어. 레이저도 주사도 고가 화장품도 그냥 메이크업 방법만 바꿨을 뿐이야. 믿으시겠어요? 주변 친구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메이크업만 바꾼 게 이렇게 바뀌냐면서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25년 동안 꽁꽁 숨겨왔던 시니어 메이크업이 핵심 5가지 금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메이크업 비용 월 30만 원은 아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매일 거울 보는 게 즐거워지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두껍게 바르고 계신가요? 어제 친구들이 모여서 메이크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커버력 좋은 거로 두껍게 발라. 기미, 주름 다 가려야지. 맞아. 나도 파운데이션을 더 발라야 안심이 돼. 그래. 안 그러면 얼굴이 칙칙해 보이잖아. 다들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듣다 못해. 얘들아, 그렇게 하니까 얼굴이 오히려 10년 더 늙어 보이는 거야. 뭐, 꼼꼼하게 바르는 게 왜 나빠?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진한 파운데이션은 마치 오래된 집의 페인트를 두껍게 칠하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깔끔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고 들뜨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에 자연스럽게 잔주름과 모공이 생깁니다. 여기에 진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첫째, 주름 사이로 파운데이션이 끼면서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둘째, 얼굴이 무겁고 답답해 보입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부자연스럽죠. 셋째, 시간이 지나면 뭉치고 갈라지면서 화장빨 받았다가 아니라 화장이 떡졌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벼운 쿠션이나 비비크림 선택. 두 번째, 얼굴 전체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사용. 세 번째, 기미나 다크서클 부위만 살짝 톡톡. 이렇게 하면 피부가 숨쉬고 자연스러운 광채가 살아납니다. 제가 25년간 메이크업을 해드리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뭐 써요? 하지만 진실은 화장품이 아니라 바르는 방법에 있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카운터에서는 절대 이런 말 안 해줘요. 비싼 제품 팔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고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년 전 70대 고객님이 오셨는데 피부가 50대처럼 맑으신 거예요. 어머님, 비결이 뭐예요? 하고 제가 어머님께 물었어요. 파운데이션 안 바른 지 5년 됐어요. 대신 가벼운 쿠션만 살짝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에이 설마 했죠. 그런데 제 고객 300명을 3개월간 추적해보니 파운데이션을 얇게 바른 그룹이 두껍게 바른 그룹보다 평균 8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결국 적게 바를수록 젊어 보입니다. 두 번째 금기, 또렷한 아이라인. 여러분,
혹시 눈을 크게 보이려고 검은색 아이라인을 또렷하게 그리시나요? 20대, 30대엔 예뻤던 그 아이라인이 60대에는 독이 됩니다. 왜 아이라인이 문제일까? 나이가 들면 눈꺼풀이 처지고 눈가 주름이 깊어집니다. 여기에 진한 아이라인을 그으면 첫째, 처진 눈꺼풀 때문에 아이라인이 번지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둘째, 오히려 눈이 더 작아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셋째, 얼굴 전체가 강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입니다. 제 고객 중 한 분은 20년 동안 매일 검은 아이라인을 그리시는 걸 고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오늘은 아이라인 없이 메이크업 해볼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처음엔 에이, 이상하겠는데? 하셨죠. 결과는 거울을 보시더니 내가 이렇게 부드러워 보일 수 있구나. 20년을 잘못 살았네 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은색 대신 갈색이나 회색 아이라이너 선택. 또렷한 선 대신 면봉으로 살짝 번지기. 눈꼬리 3분의 1 지점에만 살짝. 또는 아예 아이라인 생략하고 아이섀도우로 자연스럽게. 이렇게만 해도 10살은 젊어 보입니다. 특히 눈가 주름이 있는 분들은 아이라인 없는 게 훨씬 깔끔해요. 아이라인 대신에 아이섀도우로도 충분히 깊이 있는 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기. 어두운 립스틱. 나는 팥죽색이 잘 어울려. 진한 와인색이 고급스러워 보여.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입술색이 자연스럽게 어두워지고 입술 윤곽도 흐려집니다. 여기에 어두운 립스틱을 바르면 첫째, 얼굴 전체가 칙칙해 보입니다. 둘째, 입 주변 팔자주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셋째,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입니다. 저는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에는 밝은 코랄, 핑크, 복숭아 컬러가 답입니다. 한 70대 고객님은 평생 다크 누드톤만 바르셨어요. 저는 화사한 색은 안 어울려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강제로 밝은 코랄 립스틱을 발라드렸더니 어머, 내가 이렇게 밝아 보일 수 있어? 하시면서 그날로 화장품 매장에 가셔서 5개를 구매하셨어요. 정리하자면 어두운 톤 대신 밝은 코랄, 핑크톤 선택. 매트 립스틱 대신 세미글로시 제품. 라인을 또렷이 그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리면 얼굴 전체가 환해집니다. 네 번째 금기, 과한 블러셔. 혈색이 없어 보여서 블러셔를 진하게 바르는데 이상한가요? 네, 이상합니다. 시니어 메이크업에서 블러셔는 양날의 검입니다. 적당히 바르면 생기 있어 보이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과한 블러셔의 문제점. 첫째, 인형처럼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둘째,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마치 화장으로 가리려고 애쓰는 느낌이 들죠. 셋째, 얼굴이 붉어 보여서 혈압이 높아 보이거나 피곤해 보입니다. 특히 뺨 중앙에 둥그렇게 발라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 20대 메이크업법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절대 금물. 5번째 금기, 무거운 파우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번들거림 잡으려면 파우더 필수.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유분기가 줄어들고 수분도 부족하죠. 여기에 파우더를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사막처럼 건조해 보이고 주름 사이로 파우더가 끼면서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집니다. 정리하자면 파우더 대신 가벼운 쿠션으로 터치 또는 아예 파우더 생략. 60세 이후에는 약간 촉촉한 듯한 피부가 훨씬 젊어 보입니다. 건조한 매트 피부는 오히려 나이 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비법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러운 퍼프와 브러쉬 사용.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더러운 도구로 바르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세척하세요. 두 번째,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사용.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하지만 1년 넘은 화장품은 변질되어 피부에 독이 됩니다. 특히 액상 제품은 6개월, 립스틱이나 쿠션은 1년이 한계입니다. 세 번째, 메이크업 후 클렌징 부족. 아무리 가볍게 메이크업 했어도 저녁에는 꼭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이중세안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니 클렌징 워터나 폼 클렌저 하나로 끝내세요. 이제 피부를 되살리는 속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피부 영양 삼총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메이크업을 해도 우리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진짜 똥하는 겉이 아니라 속부터 관리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 너무나 잘 아시는 닭발, 족발, 생선. 이런 음식들은 피부 탄력의 기둥인 콜라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정도는 챙겨 드세요. 두 번째,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토마토, 견과류. 이런 음식들은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 수분 섭취. 하루 물 1.5리터는 필수. 피부가 건조한 가장 큰 이유는 수분 부족입니다. 물 대신 커피만 드시는 분들,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네 번째, 숙면. 가장 중요한 보약은 잠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재생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루 7시간 수면은 어떤 화장품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법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효과적이지만 모든 사람의 피부는 다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비법을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새로운 화장품을 사용할 때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세요. 평소 민감성 피부라면 모든 비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보세요. 비법에 대한 과한 집착은 금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법들을 즐거운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매일 꾸준히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진짜 똥안의 비법입니다. 비싼 시술 없이도 충분히 젊어질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블러셔를 터치하는 그 시간은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내자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비싼 화장품과 시술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댓글로 다음 영상 주제를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준비해 보도록 해볼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스텔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